안녕하십니까.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회부 1월 13일입니다. 이 소장님한테 들으니까 아까 다음 카카오에서 우리 여론조사 대회부가 네. 젊은 떴다면서요? 예. 아, 역시 카카오 혁신을 했네요. 저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굉장히 반가웠고 제가 요즘 조금 언론 노출도, 인용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제 코멘트를 어떤 기사들이 잘 인용하는지 이제 그런 걸 좀 확인하게 되잖아요. 예, 김 예. 대표님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거의 제 이름을 치고 이제 클릭을 누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부가 그냥 어쩌다 하나 뜨는 게 아니야. 도배를 해. 네이버하고 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폴리와. 예, 근데 그렇죠. 다음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노출이 되고 해서 좋긴 한데 아무튼 뭐 잘 된 거죠? 예, 짧게 이야기하면 올 한 해 대선도 있지만 미디어 이 시장에도 언론 생태계도 엄청난 지금 변화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개될 거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언론들이 오히려 더 정신 차려가지고 컨텐츠 정론 직필로서 정말 독자들이 바라는 그런 이 질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은 이제 모두 다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언론이 전부 다 정말 대우각성해야 될 이 아주 중차대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여론조사 대회보 같은 이런 좋은 퀄리티,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폴리티코가 있고 한국에는 폴리뉴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흐름이 쭉 봤을 때 예. 지난번에 우리가 돌고 돌아 바뀐 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또다시 봉합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준석하고. 그러면서 20, 30대에 대해서 뭐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죠. 여러 가지 뭐 정책이다, 뭐다, 뭐 만남이다. 주로 이제 거기에 타겟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 이준석 당대표 말에 하면은 이제 복원됐다. 예, 그 과정에 있었던 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었습니다. 예. 과연 여론조사 수치로서 이준석 후보처럼 말처럼 이준석 당대표 말처럼 이것이 회복되어 있는지 윤석열 후보의 20, 30대 지지율과 전체 지지율이 아닌지 네.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증해봐야죠. 예. 결론을 미리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준석 대표의 회복됐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 최근 딱 이틀 걸렸네. 뭐 네. 이런 말을 썼다고 하는데 그거는 패기와 자신감을 좀 과장함으로써 지지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선거용 멘트가 아닐까. 아직 회복됐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조금 야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락세는 멈췄다. 지금 한 달 반 또는 두 달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2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최고점에 비해서 20%포인트. 20%대 지금 중반까지 내려갔죠. 예. 한참 잘 나갈 때 44, 5까지도 나왔으니까 지금 한 20, 가장 낮은 건 26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아직도. 그러면 20%포인트 빠진 거죠. 그게 이렇게 뭐 계단식으로 빠지거나 등락을 거치면서 빠진 게 아니고 그냥 쫙이에요. 쫙. 논스톱으로 쫙. 그렇게 된 결정적인 것은 자살골을 최소한 4골은 넣었다. 4골. 자기가. 네. 1, 2차 당 내분. 네. 그다음에 가족 리스크는 저쪽도 장남 도박건도 있고 이쪽도 있었지만 이쪽이 좀 더 컸는데 사과를 둘러싸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전주 호남 방문해서 뭐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를 그것도 이제 진의는 잘 못 전해졌다고는 하지만 가난하고 못 배운 이 말은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전주에 가서도 한 2건 정도의 큰 역대급 실언이 있었고 대구에 가서는 또 뭐 이재명 후보에게 가짜는 뭐 이러면서 TV 토론을 안 한다. 중범죄잖아. 중범죄 혐의 확정적 후보와는 무슨 TV 토론이냐 이러면서 뭐 가짜는 말이야 가지고 무슨 그러다 이제 2차 당내분이 터졌는데 이게 데미지가 컸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수권 능력과 자세가 돼 있나? 저 당에? 저 후보에게?
이걸 본질적으로 의문 들기 시작했고 그게 공교롭게 이제 12월 하순에서 연초에 들어올 때 도하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는 그것도 또 공중파들이 좋아하는 이른바 전화 면접에서 그러니까 헤어나기 좀 힘든 국면이 있었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선대위 혁신 뭐 이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결별을 하고 이준석 대표는 또 뭐 당 의총에서 축출을 하네 뭐 탄핵을 권유하네 막 이러다가 12월 3일 울산 회동처럼 또 밤에 느닷없이 드라마틱하게 포옹하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가 말이에요 국민 정서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예요. 평택 소방관 3분 순직 사건으로 나라가 아주 비통에 빠져 있을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국힘 의원들이 8시간 동안 마라톤 의총을 하면서 이준석 쫓아내자 이런 걸 합니다. 그럼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나 시민들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 어땠겠습니까? 가까스로 봉합은 했지만 자 1년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최소한 자살골을 3골 내지는 4골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거의 제자리였거나 아주 미미한 상승이었는데 윤 후보가 막 자살골을 넣으면서 약 20%포인트 빠지니까 데드크로스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일주일쯤 지나서 하락세는 일단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아직도 어디서는 좀 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사에서는 그렇죠. 네, 지고 있긴 합니다만 윤 후보가 계속 하반경 직성이라고 그러나요? 밑 모르고 끝을 모르고 내려가는 것은 일단 멈췄다. 그러면 여기서 유턴을 해서 상승 반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려올 땐 굉장히 가팔랐는데 이른바 V자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리하게 올라가다 걸 것인가? 지리하게 올라가다가 2달 지나면 그냥 선거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분기점에 와 있다. 그리고 오늘 아마 김능구 대표께서 그쪽에 관한 통찰력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좀 전에 마지막에 이야기한 부분에서 그 ARS 조사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오마이리얼 밑에 1월 1주차 2일에 7일까지 조사한 부분에는 이재명 40.1, 윤석열 34.1 이렇게 나옵니다. 갤럽 같은 경우도 이재명 37.6, 윤석열 29.2가 나오고요. 그렇지만 ARS는 상당히 이렇게 회복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발표된 그 MBS 그 조사에서는 이재명 37, 윤석열 28.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네. 추이가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이 30% 후반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20% 후반 및 30대 초반 요 정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번 대선이 정말 전부 다 처음 겪는 대선이다. 이 1, 2 후보들이 전부 다 후보 리스크에 또 여러 가지 가족 리스크에 이거 뭐 정신 없이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이런 대선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와 함께 제가 볼 때는 이 선대위 해체가 이게 도미노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민주당에서 선대위 해체하고 새로 그걸 해야 된다 이러더만은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그 국힘에서 선대위 해체를 가지고서 또 갑론을박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질렀죠. 그런데 오늘 지금 또 이제 정의당에서 김상정 후보가 또 이렇게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연락도 안 된대요 지금. 뭐 잠적이다 집에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선대위는 해체하기로 했답니다. 이게. 그래서 다음 순서는 안철수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는 선대위가 조촐해서 별로 뭐 그럴 염려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리고 이 당은 국민의힘은 탄핵 정당이잖아요. 네. 그 자기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 그 당에서 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그 탄핵에서 그 당의 반 정도 국회의원이 함께한 그래서 지금 항상 탄핵강을 넘었냐 넘었지 않았냐 이걸 따지는데 이번에 당대표를 또 탄핵한다. 뭐 거의 총장 분위기는 그렇게 갔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갔는데 아마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한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 없이는 승리 어렵다.
그리고 그 젊은 층에 이준석 당대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든 상징적이다. 더군다나 그 전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결별한 마당에 그 다음날 이준석 대표와도 그것은 쫓아내는 형식이었거든요. 탄핵 제도가 없었을 따름이지 실은 탄핵 권고안이라는 것은 너 나가. 그러면은 정말 완전한 고립무원이고 그렇죠. 지도력 공백 상태와 진공이 한꺼번에 초래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따져서 보면은 이준석 당대표와의 봉합은 네. 어쨌든 본인한테는 이 캠페인에서는 반전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예. 이게 지지율 하락이 아까 말한 대로 서서히 슬라이딩 다운 되는 게 아니라 급전직하했었잖아요. 이렇게 왔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지율 하락을 막고, 그 다음에 ARS 조사에서는 반등을 좀 일부 가져온 이런 측면에서는 필요했다. 예. 예,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준석 지금 당대표와의 그런 결합이 네. 대선 승리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국민의힘은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상처뿐인 채로 스타트 라인에 재출발선에 섰고 그 과정에서 너무 아픔이 많아서 솔직히 순탄하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지금 김 대표님이나 정말 여러모로 봤을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인 건 확실하잖아요. 제가 한두 가지 좀 상징적인 거 제목만 한번 읊어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국민의힘은 집 짓는데 한 달 걸렸어요. 선대위 만드는데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로 선출하고 나서 11월 6일부터 선대위 구성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쯤 걸려서 겨우 뚝딱뚝딱 김종인 모시는 게 12월 3일입니다. 울산회동 때. 그러고 나서 바로 집 고치는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집 고치는 데 한 달이에요.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생활은 하루도 안 해봤어요. 자, 이번 대선에서 처음 보거나 특이한 점 1번 자살골 덜 넣기 경쟁이다. 리스크 적은 후보를 고르기 대회다. 오죽하면 심상정 또 이분도 잠적 상태인데 사과 잘하는 후보를 고르는 대선이 참 비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죽하면 후보 교체할까요? 이게 여론조사의 정식 질문 항목으로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물었고 등장한 대선입니다. 제가 일선 기자를 하건 평론을 하건 저는 이런 질문 항목이 나타난 여론조사는 처음 보는데 김 대표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윤핵관이라는 이 발음하기도 까다로운 이 단어가 신문 제목에 공공연히 쓰이고 보통 명사화된 대선이다. 어느 대선이건 어느 선거건 어느 정치건 비선, 실세 또는 측근 이런 건 있잖아요. 비선은 좀 안 좋지만 실세나 측근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세나 측근이 무슨 악의 근원이다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친구 사이에도 베스트 프렌드 절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핵관을 가지고 한 달 넘게 싸웁니다. 아직도 내연 중인 것으로 솔직히 보입니다. 또 하나 그렇게 낙인을 찍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씨의 그것이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칭얼대는 것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거 가지고는 선거 끝나고서 복귀가 많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다음에 세대 간 대결 양상으로 바뀐 것은 저는 2010년경 또는 2008년 총선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2030이 별도의 특이한 그룹이 되어가지고 2030의 지지율 추이가 선거 당락을 완전히 결정짓는 키워드가 된 그런 점은 좀 특별히 보기 따로 조사가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따로. 그런 몇 가지 점들에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이고 매일매일 헷갈리는데 이번 주말 1월 10 며칠인가요? 그때 MBC에서 또 윤석열 후보의 부인에 관련된 그 녹취록 그것을 방송하느냐 여부 가지고 지금 법정에 가 있는데요. 이번 주말이 또 한 번에 파란 내지는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거 역시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 국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이 집을 짓는데 한 달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은 바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자기가 그걸 갖다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모시기 위한 그 과정이었죠. 그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이
총괄위원장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 선거의 여왕이다. 예.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 김종인 위원장은 그 킹메이커다. 자기가 그 대선이나 총선이나 큰 선거를 갖다 승리로 이끈 사람이다.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선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과 정책을 갖다가 이게 그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그 후보와 캠프를 갖다가 이끌 리더십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기대가 컸고 그리고 윤 후보도 모셔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실제 위원장 되고 나서 선대위의 인사를 갖다가 자기가 그걸 갖다가 언론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33일 동안 있긴 있었는데 있었는데 완전히 실제로 물 먹었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이 축구나 야구 경기할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를 삐꾸라 그래요. 우리가 일본 말인데 삐꾸라 그러는데 아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죠.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줄 알았는데 맨날 전권이었잖아, 전권.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 예. 그렇잖아요. 뭐 정책을 내온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본인이 끌고 와서 연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저는 혼자서 지금 이 여전히 지금 고민하고 우리가 드러나지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있나 저기 언제 터지나 이렇게 한편으로 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번에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 입으로 다 이야기했잖아. 아니었다는 거지. 자기가 완전 뒷방 노인네를 갖다가 앞에 얼굴마담으로 그냥 앉혀놓은 격이었다는 거죠. 그럼 말하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요번 소동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이제 거하다. 갈 것자 거. 그렇죠. 끝난 겁니까? 그걸 네. 확인받은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 당대표와 가서 다시 모셔오겠다 어쩌다 그러는데 저는 이번 대선 역할 끝났다고 보고 다시 와봐야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마 그와 동시에 이제 한국 정치에서는 예. 본인이 하신 역할은 다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그리고- 하나만 제가 예, 여쭤볼게요. 아까 킹 메이커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분이 킹을 메이킹 한 적이 있습니까? 딴 데는 몰라도 그 박근혜 대통령 될 때는 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끝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끝까지는 그때. 안 갔지만 이미 그때는 김종인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선거 시작되고 갔거든요. 예, 그래요. 제가 국민행복위원회 위원으로 갔죠. 아니, 위원장도 아니고 이 위원장이었어요. 위원장이었나요? 예, 위원장이었는데 이제 그때 경제민주화 예. 부분 속에서 어쨌든 이 박근혜 후보가 어쩌 말하면은 굉장히 그 보수고 거기에서도 상당히 오른쪽인데 예. 중도로 그리고 복지 정책에서는 뭐 오히려 그 증세. 문재인 후보보다 더 강하게 맞아요. 예. 나간 그렇게 해나가는데 큰 역할을 아니 했거든요. 이니셔티브를 준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게 무슨 일론가 둘이 사달이 나가지고 나중에 집에 먼저 가버립니다. 김 위원장이. 알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메이킹을 했나? 예.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4.7 재보선 당선 때 그때는 끝까지 역할을 했던 거 말고 같고 예. 나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예. 그런데 시대 전환의 이 시점에 사실상 그 김종인 위원장이 제 아무리 제갈량이라도 한계가 있었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윤석열 후보의 숙명이 저는 예.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아마 이준석 후보가 봉합되고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 갔다면은 예. 저는 이 선대위는 또 깨져 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의 철학과 사상과 국정 운영에 대한 그림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근데 왜 별의 순간이라고 뭐 이런 말로 사람을 뻥뻥 바람을 넣어놔가지고. 그렇죠. 그 말이 혹하게 만든 거죠. 혹하게. 윤 후보만 혹했겠습니까? 또 이준석 당대표 예. 아마 이번 대선 끝까지 뭐 본인도 요즘 조금 사양을 하고 있다는데 한때는 후보보다도 더 언론에 자주 나왔고
모든 언론과의 그 인터뷰 등등을 갖다 자기는 마다한 적이 없다 할 정도거든요. 최대한 활용했고 자기 정치를 그렇게 세게 하는 당 대표는 처음 봤고 그 탄핵으로 몰린 직전 마지막 한 3일 정도는 정말 조직인 또는 정당인으로서 대표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조직인으로서 과연 저게 올바른 태도인가 그런 건 좀 완전히 좀 시한폭탄과 같은 력비원과 같은 그런 그 존재였죠. 예,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보고 연기만 잘해라 라는 말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친구는 또 마지막에 또 연선 문제를 갖다가 풀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 사실 제가 여의도에 31년이지만 그 국회의원들이 예.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여러 각청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성과 평가를 받은 그리고 그 속에서 초선, 재선, 삼선 올 때 그냥 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한가락한다. 뭐 좋은 그렇죠.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서 연습 연습 문제 내볼 테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너무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는데 그건 변명이고 모독감을 줬죠. 예. 그래서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고. 시키는 대로 하라, 연기를 잘하라.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 이건 뭐 자기 후보를 그렇게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뭐 어떻게 국민한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후보는 한 몸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저렇게 이제 거했지만 네. 이준석 당대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지금도 실제로 이렇게 톡톡 튀는 캠페인 이렇게 좀 기발한 것.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소츠 요즘 59초짜리 그 본인과 원희룡과 그 윤석열 3인이 나와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정치 이 홍보 PD로서는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단 주머니까지는 좋은데 연습 문제 그러면 안 되지. 혹평을 하자면은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다음이 어려울 것이다. 재승박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또 본인의 또 변화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젊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시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멸공 인정 릴레이 같은 데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우려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했죠. 예, 그런 거는 뭐 예를 들면 균형 감각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제가 뭐 졸견이지만 두 달간 그 국민의힘 그 네 분을 보면서 첫 번째 누구를 위한 다툼인가? 둘째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성장통인가? 만약 성장통이라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돼 있는데 해필 지금이어야 하나? 세 번째 국민의힘은 에너지와 시간이 저렇게 많이 남아 도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준석과 윤석열 이 두 사람의 대립을 보면서 상호 신뢰가 전혀 없다. 둘째,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인정이 안 되는가 보다.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다툼의 근원이 아닌가. 그래서 막판에 그냥 그 폭탄주 먹고 야 내 밑에 아래 기수 전부 다 집합 지금부터 다시 잘하는 거야 그 스타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면서 막 포옹하고 내가 택시기사 면허가 있으니까 평택에 같이 문산 갑시다 이렇게 쫙 그림 하나 만들고 갔는데 아무튼 그 스타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아직도 시한폭탄이 한두 개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그 택시를 타고 갈 때 이준석 당대표 운전을 하고 윤석열 후보가 옆자리 타고 김경 원내대표와 권영세 정관선 본부장. 그럼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어떤 핵심 거두 4명이잖아. 다 탔잖아요. 그렇죠. 한 차 있지. 그럼 우리가 위기관리에 있어가지고는 따로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거 코카콜라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같은 비행기 안 탄다는 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 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윤 후보가 저 이준석 옆에 조수석에 탔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수원까지는 어떻게 몇 마디 하고 가다가 수원서부터 자버렸대. 그래가지고 이 대표는 정말 운전만 한 거야 평택까지.